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음주운전 법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 뉴스 기사부터 판례까지 정말 자료가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의 음주운전 법규, 처벌 기준, 행정처분, 또 최근 변화까지 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뭐 단순 실수, 이걸 넘어서 왜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 법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요? 와, 사고 나면 사망률도 훨씬 높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뭐 걸리면 벌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법적으로 음주운전, 이거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데요. 네네. 이게 그 윤창호법 이후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죠. 0.03%. 아, 이게 숫자가 낮아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단속 기준만 빡빡하게 한 게 아니고요. 뭐랄까, 단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마라. 이 메시지를 법으로 아주 명확히 한 겁니다. 아, 그런 의도가? 네.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뿌리 뽑으려는 거죠.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게 꼭 수치만 보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외관상 보이는 태도라던가 뭐 운전하는 행태, 이런 객관적인 상황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운전의 범위요. 이것도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잠깐 차 빼는 거, 이것도 해당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라도 운전은 운전이죠. 심지어 요즘 많이 타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이것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처벌 기준인데요. 이게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을 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0.03% 이상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때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이게 점점 올라가서 0.2% 이상이다. 이러면 훨씬 세져서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와, 0.2%면 정말 만취 상태일 텐데 처벌이 상당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그거죠. 음주 상태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 내면 적용되는 특가법.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좀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내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죠. 네. 정말 만약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리고 행정처분, 그러니까 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주 강력합니다.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100일이고요. 100일 정지요? 네, 그리고 0.08% 이상이거나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바로 취소군요. 그리고 설령 정지 수치, 그러니까 0.08% 미만이라도 10년 안에 2번 이상 걸리면 이것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아, 10년 내 재범이면 정지 수준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졌네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재범 가중 처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윤창호법으로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이게 처벌을 약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헌재의 결정의 취지는 뭐냐면요. 과거에 언제 위반했는지, 또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재범이라고 형을 가중하는 건 좀 책임에 비해서 형벌이 과할 수 있다. 즉,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였어요. 아하, 너무 일률적이다. 그렇죠. 처벌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기준을 좀 더 정교하고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10년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거군요. 자, 그럼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단속 피하려고 나중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 측정 거부.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자체로 아주 중한 범죄로 봐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셀 수도 있고요. 면허도 당연히 즉시 취소됩니다. 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술타기, 이거 막으려고 법이 또 바뀝니다. 2025년 6월부터는요, 단속 피하려고 추가로 술 마시는 행위, 이것도 음주 측정 거부랑 똑같이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아, 꼼수 부릴 생각은 아예 못하겠네요. 그럼 운전자 본인 말고 옆에 탄 사람이나 술 마신 거 알면서 차 키 준 사람, 이런 주변 사람들도 책임이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 있습니다. 음주운전할 거 알면서 차 키를 줬다거나 옆에 같이 탔다거나 심지어 운전하라고 부추겼다거나 하면 다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방조범이요? 네. 특히 막 적극적으로 괜찮아 운전해 이렇게 독려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 을왕리 사고 때 동승자가 징역 6년 받은 사례도 있었죠. 6년이요? 와, 동승자도 정말 무겁게 처벌받네요.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 책임도 있죠? 네, 당연하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결국 그 돈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거든요. 이걸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데 자기부담금도 당연히 발생하고요. 아, 결국 본인 부담이 엄청나군요. 자료 보다 보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아, 위드마크 공식이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역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인데요. 네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적용하는데 좀 신중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체질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이걸 그냥 평균치 공식에 딱 맞춰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군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아주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5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상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상습 운전자요? 네, 일정 기간 동안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건부 면허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걸 어기고 다른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재범을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네요. 그렇죠.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뭐 대응 방법이나 구제받을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적발되면 통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약식기송 후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요. 혈중 알코올 농도나 전과 기록 이런 것도 보지만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는지,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 반성하는 태도나 노력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하고 알코올 치료 교육 같은 걸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아, 다툴 수는 있군요. 네. 특히 운전이 생계랑 바로 연결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 감경 가능성을 좀 따져볼 수는 있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워낙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요. 처벌 기준도 강화됐고 재범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고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같은 새로운 예방책까지 도입되고 법이 계속 엄격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형사처벌, 면허 취소, 또 민사 책임까지 생각하면 음주운전의 대가가 정말 혹독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벌을 강화해도 재범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에요. 이건 처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분들 중에는 이면의 알코올 의존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질병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법적 제재를 넘어서서요, 음주운전이라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뭐 치료적인 접근이나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